네, 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타임, 쉬는 시간 가지고 오셨나요? 아직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빨리 TV 앞으로 또 유튜브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 또 유튜브로도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는 것도 보고 있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란 옷, 빨간 옷 바꿔달라고 앵커님들 지금 파업 중인 거 아니냐라는 댓글도 봤는데 그럴까요? 두 앵커님께서는 그 반짝의 의상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꽤 즐기고 계신다라고 느꼈었는데 다음 주에 오시면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희경희님 반갑습니다. 형일 전문가님 요새 많이 바쁘신가요? 방송에서 잘 안 보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김형일 전문가님을 더 자주 더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테니까요. 김형일 전문가님께서는 더 바쁘게 방송에 나오실 각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자, 미스터 진단 2부에서도 종목 진단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올려주시면서 미스터 진단에서는 내가 진단받고 싶은 전문가를 콕 집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필 전문가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 두 분 중에서 내가 진단받고 싶은 전문가를 선택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도 종목 진단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작은 소나무님 반갑습니다.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인터내셔널 최근에 잘 가고 있는데 올라타려고 계속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않습니다. 적정 매수가가 궁금하네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LX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0.41%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어제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 전쟁과 관련해서 파모일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보니까 매수 타이밍을 좀처럼 잡기가 힘듭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의 진단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재필 전문가님, LX 인터내셔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예, 이게 뭐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좀처럼 매수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야, 이게 2000년대 초에 LG 상사 시절부터 제가 좀 봤던 종목인데 그때부터도 마찬가지로 해외 자원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뭐 그 중간에 이 패션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떼내서 분사를 시키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현재 시장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보라맨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뭐 에너지 관련되는 뭐 그런 것들, 또 팜유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하고요. 또 물류도 해상 물류, 뭐 그다음에 항공 운송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출 비중이 저쪽이 에너지 쪽이 뭐 한 40% 정도 좀 넘고요. 그 다음에 물류 쪽도 한 40%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지금 뭐 물류 대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었죠, 우리.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상당히 힘들고 이게 또 언제 풀릴지 그거에 기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어려워요. 지금 뭐 저 우크라이나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 키이우 쪽에서 철수를 했는데 이 다시 오늘 저 키이우 인근에 그 작은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저 위성 도시쯤 되겠죠. 경기도 어디쯤 되겠죠. 그쪽에다가 러시아에서 포격을 했다 그래요. 자, 그거는 러시아 순양함이 저 한 척이 흑해함대에 있는 거, 그게 기함이라 그러죠. 총사령관이 타고 있는 배. 그게 좀 침몰이 됐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침몰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보복인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굉장히 미국 쪽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가 잘 싸울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5월 9일 날 그 나치하고 싸웠을 때 전승 기념일을 저 거기서 뭐 우크라이나 땅에서
그쪽 동부 쪽이겠죠. 그쪽에서 열병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그게 러시아 쪽 생각대로 그렇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이 LX 인터내셔널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에요. 다만 지금 주가는 지금 쫓아가기에는 부담이 좀 됩니다. 자, 이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본다라면 자, 작년 4월 달에 뭐 현재 가격대 조금 아래에서 고점을 한번 형성한 적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 석 달, 한 석 달 정도를 그냥 쭉 밀렸어요. 자, 그리고 또 좀 발끈하면서 올라왔다가 또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대 근처에서 장대 음선을 맞으면서 밀렸습니다. 자, 지금 뭐 요걸 보게 되면 이 가격대만 오면 두들겨 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게 지금은 사정이 조금 틀리니까 뭐 좀 더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한번 조정 없이 그냥 바로 뚫고 가기는 또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이격도 자체가 너무 큽니다. 62평선하고도 거리가 굉장히 멀죠. 또 22평선하고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는 이 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주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지금 바로 여기서 뚫고 가지는 못할 거고 좀 어느 정도 조정받는 구간에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22평선은 한번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무너뜨린다고 하더라도 곧 회복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는 22평선 자체가 한 34,200원 정도에 있어요. 근데 요걸 깬다라면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34,000원 아래 구간 정도까지는 한 번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매수가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요거를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짧은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자, 뭐 조금 긴 관점에서 본다라면 뭐 차분하게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죠. 향후에도 실적 부분들은 되게 좋아질 거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22평선 아래 구간 정도에서 노려보시고 대략 한 34,000원 근처 정도 뭐 그거 조금 더 아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쯤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참 핫한 종목 LX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조정 시 매수가 결론입니다. 조금 더 34,000원 아래로 깨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정도 가능성을 열어주셨는데 적정한 매수 타이밍은 34,000원 정도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함께 체크를 해주셨네요. 조금 더 우리가 긴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본다면 분할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스터 진단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갑니다. 유튜브로도 또 많은 분들 2부에도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강님, 보람님 반갑습니다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러브수기님 잘 오셨네요. 또 오렌지님께서도 보람 앵커가 진행한다는 소문 듣고 응원하러 왔어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됩니다. 이렇게 혼자 서서 하려니까 굉장히 또 어색하고 또 시간이 굉장히 내가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지? 좀 걱정도 됐는데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잘 이끌어 가고 있고요. 전상은님, 또 태백 주목나무님, 풀꽃님 모두 잘 오셨습니다. 오신 김에 궁금하신 종목들도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존버왕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이수페타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6,358원이고요. 비중은 50% 담으셨네요. 지금 수익을 잘 보고 계신 구간인데 9,000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준가를 너무 높게 잡은 걸까요? 기간은 상관없지만 하반기쯤에는 될 수 있을지, 하반기쯤 돼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비중이 조금 많아서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수익을 잘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최근에 조금씩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3%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7,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매도 타이밍을 이제 9,000원으로 잡으셨는데 9,000원이면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면서 신고가 쓰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쯤 매도 타이밍 잡으면 좋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김형일 전문가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스페타시스 저점에서 잘 잡으셔가지고 이제 크게 수익 중이셔요. 이제 축하드리고요. 일단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좀 크게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시장에서 최근에 이 PCB 기판 관련주들이 정말 시장을 무시하는 그러한 이제 흐름들이 잘 나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이스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코리아 서키트 등등 이제 PCB 기판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었고, 이제 이 상승이 나왔던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반도체 매출에 대해서 세계 1위를 탈환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인쇄 회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이 이제 어떤 이 전자기기 부품이든 반도체 쪽이든 반드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품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PCB 기판주들은 시장과 이제 무관하게 이제 계속해서 상승이 잘 나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PCB 기판 관련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PCB 기판 중에서도 이 MLB라고 하는 이제 다중 인쇄 회로 기판에 대해서 상당히 이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MLB 시장에서 세계 2위의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1위는 미국의 TTM이라고 이제 하는 기업인데, 오히려 기술력은 이 이수페타시스가 TTM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MLB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보다는 이 통신 장비 쪽으로 이제 좀 더 이제 크게 활용이 되는 그런 기판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는 이 MLB 시장에서 확실하게 점유율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이와 동시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상당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의존하고 있던 기업의 폭이 전체적으로 작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뭐 주니퍼, 뭐 아리스타, 그다음에 뭐 미국의 구글, 뭐 페이스북 등 이제 여러 가지 굴지의 이 세계적인 대기업들을 새롭게 이제 고객사로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미국과 중국이 2019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무역 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MLB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 탈중국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제 미국의 TTM을 제외하고 이스페타시스가 기술력은 오히려 1위다라고 하면서 세계 점유율은 이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 그리고 이제 고객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대덕전자라든지 이 관련 이제 이 경쟁사들이 MLB 쪽으로는 차츰차츰 국내에서는 이제 점유율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MLB 쪽에 이스페타시스가 또 강점을 크게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다른 PCB 관련주들은 PCB 관련 기업들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MLB 쪽으로 상당히 조금 크게 힘을 계속해서 싣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국내의 이런 다른 PCB 관련 기업들보다 이제 상당한 경쟁력,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이 환경으로 인해서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해서 이 MLB 사업에 대해서는 이 시설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이 대략 한 500억 정도 해서 시설 투자를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에 대한 이 성장성은 뭐 확실하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원래 이 자회사 이제 이름이 뭐 이름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이제 원래 자회사 리스크가 조금은 있던 그러한 기업이었어요. 자회사 리스크가 조금 이제 있었던 그러한 기업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자회사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좀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 자회사 리스크도 실적 부분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악재들도 이제 해소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일제히 뭐 여러 증권사들도 그렇고 목표가를 10,000원 이상으로 이제 좀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차트를 보게 되면
7,000원 구간부터 상당히 조금 안정적인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뚫어주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추세를 받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구간은 역사적인 이런 신고가를 갱신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뭐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들고 가시되 이제 이전 고점이 8,030원이 고점입니다. 때문에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수익 구간을 늘려 가시되 이제 어느 정도 이 수익 구간이 나아지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좀 수익을 확보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시기를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은 확실한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스크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10,000원 이상대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던 대로 9,000원 이상에서는 조금 더 이제 수익을 조금씩 챙기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수익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수익을 높여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채팅창 보니까 앞서서 김형일 전문가님께서 미혼 발표를 하신 게 너무 웃겼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오면서 자, 그렇다면 이재필 전문가님은 뭐 특별히 발표한 거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는데 자, 이재필 전문가님 혹시 특별하게 발표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저는 EJ에서 맨날 종목 발표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네. 아까 종목 상담에도 나왔던 남해화학도 지금 추천해드리고 30%도 훨씬 더 올라왔는데 그쵸. 그거 앞으로도 매일 좋은 종목을 꾸준히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거 말고 뭔가 저는 미혼입니다 이런 것처럼 개인사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혹시 이재필 전문가님도 미혼이신 건 아닐까요 하시는데 결혼하셨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그럼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도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씩씩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한신기계요. 한신기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8,800원이고요. 네, 30%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신기계 8,8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면서 지금 손실 구간에 들어가셨네요. 예.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어느 시점에서 매매를 하면 했어요?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건가요? 예. 들어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어제 오늘 최근에 들어가고 들어가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신기계 진단 도와드릴 거고요. 어떤 전문가님께 진단을 받아볼까요? 이재필 님이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한신기계입니다. 매도 타이밍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자, 요게 원전 관련주죠. 국내 공기 압축기 1위 업체입니다. 자, 근데 뭐 이 피스톤 타입하고 스크류 타입이 있는데 공기 압축기는 자, 요거 뭐 전 기종을 다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원자력 발전소에 이 공기 압축기가 또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을 설치를 할 때 그때 공기 압축기를 납품한 기업이 바로 이 한신기계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저 윤석열 당선인께서 워낙 좀 미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 산업 자체는 어느 정도 커져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주가가 저도 뭐 작년에도 저 출연해갖고 저 정권이 만약에 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상당히 좀 틀려질 수 있는 그런 주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런 거는 공약을 하시려면 초기에 공약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 뭐 대선이 3월 그때 9일이었었잖아요. 3월 9일이었었는데 3월 10일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4,000원대 있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이 올랐죠. 12,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12,000원까지 가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좀 빠졌다고 그때보다도 지금 현재 가격이 더블 이상 되는 그 정도 가격이죠. 자, 근데 뭐 그런 거를 덥석 들어가신 거는 조금 실수를 하신 거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뭐 이게 한번 회복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원래 주가라는 게 속성이 그렇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주가가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 나오면요. 여기에 빨간 이동평균선, 이게 20일 이평선입니다. 20일 이평선인데, 자, 요게 워낙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워낙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뭐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더 가파른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좀 밀리는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지금 요걸 살짝 요렇게 깬 모습이죠. 20선을. 여기가 20선이니까 주가가 여기 있는 거고. 살짝 깬 모습인데 이럴 때는 주가하고 22평선하고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는 이동평균선이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이 이동평균선에 좀 어느 정도 수렴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여기서 깼지만 회복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회복이 나오시는 구간에 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일단 뭐 9,000원대 후반 정도, 9,000원대 중후반 정도 그쪽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4대강 사업이라고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 때 뭐 투기적인 주가들이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특수건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걸 월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때죠. 2017년도 이때 뭐 2018년도 이때 정권 교체기였는데요. 자, 여기서 고점에서 한번 이렇게 잘못 들어가서 크게 물려버리면 지금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됩니다. 물론 뭐 이 정도까지는 한신기계가 올라온 거는 아니지만요. 자,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번 강한 모습이 자, 여기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이때가 투표를 할 때죠. 2008년도가 투표를 할 때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거기가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잘못 물려서 못 빠져나오면 굉장히 크게 고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될 수 있으면 원전 관련주들도 안 오른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안 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뭐 그런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올라간 것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면 수익을 내시려면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100%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저 역시도 그건 못합니다. 하지만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요것만 지킨다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자, 이 신나게 이만큼 올라갔던 것들을 따라잡는 것들은 수익은 짧게 잘못하면 손실은 크게 이렇게 나기가 되게 쉬운 그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뭐 실적 부분들도 마찬가지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뭐 이쪽에서 보면 이때가 3,000원대죠. 근데 4배 이상 이렇게 올라왔고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실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좀 반등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는 일단 정리를 한번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9,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고 원전 관련주를 찾아보시려면요. 좀 큰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두산중공업이다 뭐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뭐 9,000원 중반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한신기계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그동안 워낙에 모멘텀 받고 좀 많이 올라왔죠. 이 모멘텀을 좀 받쳐줄 만한 실적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9,000원 중반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라고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가 좀 되셨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요.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자, 이렇게 한신기계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채팅창 또 굉장히 활발합니다. 신박한 추천님께서는 필쌤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필쌤을 알고 나서부터 계좌에 계속해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또 이재필 전문가님께서 매일 저녁 9시에 EEJ를 통해서 추천주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추천주가 굉장히 수익률도 높게 잘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에서 오늘도 슈퍼챗을 쏴주신 분이 계시네요. 살련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전화통화하면서 만세도 같이 외쳤었는데 제가 오늘은 전화 연결은 안 됐으니까 제가 대신에 만세라고 외치면서 리액션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노래 하려다가 마셨잖아요. 지금 전화 주셔서 어제 못한 노래 같이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보내주신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장용업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동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3,800원입니다. 비중은 50% 담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울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동방이 오늘은 또 하락을 했네요. 1%대 하락이고요. 3,66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올라가면서 좀 반등을 좀 보여주나 다시 한번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800원대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살짝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시는데요. 비중이 좀 50%라서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김형일 전문가님께 진단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김형일 전문가님, 동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동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상당히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이죠. 때문에 이제 그 작년에 쿠팡 관련으로 해서 이제 엮이면서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동방은 아무래도 그러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좀 쉬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모멘텀이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물류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전에 이제 뭐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쿠팡의 이제 이슈를 받아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을 제외하게 되면은 일전에 또 이제 요소수 관련해서 이제 요소수가 부족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이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러한 우려감이 또 시장에 나오면서 동방이 또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멘텀 자체는 이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재 최근에 구간에 이제 도달을 했을 때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 상하이항이 봉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하이항이 이제 해외 물동량은 이제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항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물류 공급망, 물류난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때문에 이제 뭐 전체적인 이 물류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제가 이제 뭐 태용 로직스라는 종목도 한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안내드렸었던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상하이에 대한 이런 봉쇄가 계속해서 조금 이제 이어질 것인가가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아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은 원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제 코로나 확진세가 이제 조금이라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도시를 봉쇄를 해버리죠. 이제 뭐 일전에 이제 선전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확진세에 따라서 이제 도시가 봉쇄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는 계속해서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전에 2만 명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2만 명대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번 달까지는 추가적으로 이 상하이 봉쇄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이 정책적인 기조를 보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이 이 어느 정도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각 이제 뭐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간다라든지, 지금 이제 이 독재 정권을 확실하게 다지기 위한 이러한 이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하이, 이 도시들을 전체적으로 봉쇄를 하면서 지금 이제 상당히 시위가 일어나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조금 반발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영상을 한번 봤는데,
이제 중국 공안들, 이제 경찰들을 막 이제 주민들이 이제 폭행을 하는 그런 이제 영상들을 한번 이제 봤었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 이런 불만은 폭발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계속해서 제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진핑이 이 봉쇄에 대해서 정책을 이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물류 관련주들은 한 차례 정도는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슈팅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는 지켜봐 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동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류 관련해서는 대장으로 움직이나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종목이죠. 지금 현재 물류 관련해서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한솔 로지스틱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웅 로지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KCTC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동방은 사실 물류 관련 모멘텀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 한 3등, 4등 정도의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 물류 관련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또 이 아무래도 후발주적으로 움직이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시장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테마주들은 1등 혹은 2등 정도만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제 3등이나 4등을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런 모멘텀이 사라지게 됐을 때, 이제 테마의 흐름이 어느 정도 조금 느려지게 됐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주가의 회복이 굉장히 좀 요원해지는 그런 이제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동방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적으로 움직이는 성격상 이제 다시 한번 이 물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구간이 왔을 때, 그래도 이제 매수가 이상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후발주자인 만큼 매수가 부분 이상, 대략 한 이제 4,000원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이제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대략 한 4,000원 구간 근처까지 오게 되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물류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2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비중도 좀 크게 들어가신 상태잖아요.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매수가 이상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조금 비중을 정리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전략을 잡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동방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정리 타이밍을 받아야 할 때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모멘텀 받고 잘 올라오다가 쉬어가는 구간인데요. 후발주자인 만큼 앞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부분들, 힘이 약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때문에 4,000원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 조금씩 비중 덜어내시면서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방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블루스톤 김님 반갑습니다. BGF 진단하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4,830원이고요.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차트가 바닥권이라서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매수하시고 지금 수익도 꽤 잘 보고 계신 구간입니다. BGF 오늘은 살짝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5,180원 지켜주면서 5,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살짝 올라오는 흐름이 보이긴 하지만 길게 살펴본다면 BGF 같은 경우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4,700원 뚫고 내려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살짝 반등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지금 조금씩 움직여가는 모습이죠. 아주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청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직까지도 주가가 좀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길게 보고 우리가 가져가도 괜찮을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BGF입니다. 길게 봐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일단 이 BGF 같은 경우는 크게 주가가 아주 좀 크게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자체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안정되긴 안정된 종목입니다. 자, 지금 뭐 현재 안정된 종목이 좀 안전한 게 일단 그게 먼저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외 여건들이 굉장히 불안한 것들이 많아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급했으면
총재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렸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도 물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는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지금 굉장히 매파로 돼 있는데요. 근데 그전에는 좀 돈을 풀어야 할 때, 이땐 굉장히 비둘기파였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분이 시장을 굉장히 잘 맞추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올해 3.5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3.5%까지 올리려면 지금 남은 전 회의 여기서 전부 다 0.5씩 다 올려야 되고요. 한 번은 0.75를 올려야 상단이 3.5까지 맞아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시장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좀 뭐랄까, 좀 미심쩍은 그런 구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우선으로 따진다라면, 이 BGF 같은 경우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보시면, 주당 자산 가치를 아까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16,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저 5,100원이죠. 그러니까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말씀드린다라면 BGF에서 주주들이 다 모여서 이제 사업 그만합시다. 사업 그만하고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요. 자, 이거를 다 그냥 뜯어서 팔았을 때 뭐 저 부채를 갖고 뭐 부채도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의 자,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도 뭐 14% 이렇게 되니까 저 올해 같은 경우는 9%, 그 전년도에 7%. 이거는 뭐 부채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 부채 비율이 높으면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조금 어려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채 자체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떼서 그냥 싹 다 정리를 해버리면 주당 15,000원씩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자회사들한테 올라오는 실적들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 지주회사격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커다란 뭐 그런 성장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님 성향이 위험한 것보다는 나는 안전빵이 최고야라는 그런 성향이시면 뭐 요거를 충분히 보유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고 뭐 조금 더 나는 좀 수익도 조금 컸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뭐 이런 것들 부채 비율이 낮고 이 수익을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 중에 또 지금 좀 움직일 수 있는 성장판이 열려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향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아요. 일단 뭐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뭐 그런 분이라면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 뭐 조금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 본다라면 뭐 크게 목표가를 이렇게 많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현재보다 좀 더 높은 현재보다 한 10% 정도 그 정도 높은 한 5,700원대 정도 그 정도 선까지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조금 나는 안전빵이야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보유하시면서 5,700원 정도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좀 더 빠른, 좀 더 큰 수익을 원하신다라면 다른 종목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좀 이 BGF 같은 종목을 사셨다라면 좀 느긋한 성격을 가지신 그런 투자자 하실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두 가지 선택지를 드렸는데요.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5,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나는 빨리빨리 수익을 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익 챙기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BGF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형일 전문가님께 앞서 오프닝에서 질문 드렸던 내용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리오프닝의 그 수많은 섹터들 가운데서 탑픽 섹터를 화장품, 미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라왔었던 종목군들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또 이제 확실하게 조금 나뉘었던 하루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는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좋은 상승이 나왔었지만 이제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마스크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류, 다만 이제 어떤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해제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주들은 조금은 이제 조정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은 영화 산업 관련된, 영화관 관련된 뭐 쇼박스라든지 혹은 이제 뭐 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조금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어떤 리오프닝 섹터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르게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은 2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특히나 이제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수요가 회복되는 이 구간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제 이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국제선이 조금 회복이 되어야지 본격적으로 조금 이 수익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늘어날 수 있다.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국제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편하는 계획은 일단 2분기 이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뭐 미국에서 델타 항공이 굉장히 조금 좋은 상승이 나왔었다. 이제 코로나 이전에 어떤 이 실적을 회복을 했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에 대한 수요가 이제 60% 이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이 잘 나왔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가 거의 이제 주요한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 국제선에 대한 수요가 결과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국제선에 대한 수요는 조금은 이제 기다려야 된다라는 점.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행사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뭐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제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는 그나마 잘 지켜주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여행사들은 아직까지 실적이 조금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선별적인 매매가 지금은 이제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거리두기 이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아직까지 마스크는 조금 이제 보류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한 상태에서는 조금은 이제 화장품들이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나마 이제 실적이 가장 잘 받쳐주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힘이 잘 받쳐주는 종목들은 역시나 이제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용기기 쪽으로 이제 봐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기대감이 올라올 만한 시점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만한 이 리오프닝 섹터는 화장품, 그 다음에 미용 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쇼박스나 이 뉴 같은 영화 산업 쪽은 아무래도 조금 이용객이 회복이 되는 걸 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쇼박스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쇼박스가 오늘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전에 이 상승이 나왔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징어게 인발 이제 이슈가 상당히 조금 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영화관 티켓 값이 많이 비싸죠. 이제 영화관 티켓 값이 비싸지면서 사실 이제 넷플릭스를 결제하는 것보다도 비싸거든요. 넷플릭스 한 달 결제하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드는 게, 굳이 집에서 넷플릭스 보지 영화관까지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영화관보다는 OTT의 수요가 조금 더 쏠리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영화관 관련된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조금은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 섹터 관련해서는 그나마 조금 이제 지켜보고 탑픽으로 뽑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직까지 기대감이 이제 살아있는, 그리고 실적이 그나마 받쳐주는 화장품, 그리고 피부 미용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에는 정말 다양한 섹터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나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는 화장품, 미용이라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마스크 벗는 거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나왔지만, 이렇게 된다면 마스크 벗는 것도 그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들,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가시화되면서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진단을 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네요. 자, 여러분들 채팅창 보니까 벌써 종목 상담 끝난 건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는데 아직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미스터 진단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잘살자 님의 종목이고요. DLE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증가 반영해서 매수하신 가격이 67,300원입니다. 최근에 무증을 했죠.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추가 매수 5% 정도 더 할까 합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과 단가에 대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DLENC 현재는 주가가 59,30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좀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추가 매수 타이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께 진단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DLENC입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 궁금해 하시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예, 먼저 시청자님께서 뭐 재필형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쓴소리부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일반 시청자님이라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죠. 쫓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67,000원대라면 여기서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하셨거나 여기서 매수를 하셨거나 이쪽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뭐 그쯤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항상 보면 여기서 이렇게 급등했을 때 그 가격, 급등했을 때 그 가격, 급등했을 때 그 가격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좀 습관화가 되면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하루에도 12번씩 막 사람을 되게 많이 꼬시잖아요. 막 올라가면서 야, 나 갈 거야, 사라. 뭐 이렇게 계속 꼬시는데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이 DLENC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좀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은 지금 완전히 좀 역배열된 상태에서 지금 뭐 22평선 자체도 올라갔다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 60선 자체도 지금 조금 꺾이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려 세우려면 한참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찬찬히 기다리다 보면 작년에도 한 6천억 정도, 6,7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별도 기준으로도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도 그거 이상으로 흑자가 날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면 아까 3년 벌면 주식 다 산다 그랬는데 이 DLENC는 2년만 벌면 주식 이거 다 산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하지만 요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움직이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새 정부가 들어서야 뭐 주택 건설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으쌰으쌰하고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뭘 하려고 해도 전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당선인 쪽에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이렇게 펼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지금 좀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도 뭐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빨리빨리 하려는 뭐 그런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주택 건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푸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 뭐 보유를 하시고 기업이 뭐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니까 그냥 보유하시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지금 25% 갖고 계시는데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쪽에서 기관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여기 요게 기관입니다. 요게 외국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신용도 마찬가지 상당히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뭐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차분하게 밑에서 대놓고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전저점 근처 정도, 자, 그 정도에서는 뭐 실적이 있으니까 더는 안 빠질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바로 사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 57,000원 아래선 정도
그 정도면 거기는 진바닥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또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위로 올라가다 보면 조금 걸리는 자리들이 많아요. 걸리는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좀 반등 나온다고 덜컥 쫓아가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진행되면 25% 들고 있는 거 그것만 보유하시고요. 주가가 57,000원대 정도, 57,500원 정도 아래로 조금 떨어진다라면 그때는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DLENC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시작부터 따라잡지 말자라고 또 따끔한 조언도 해주셨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할까요? 적정한 타이밍은 57,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57,000원 근처에서 접근을 해보시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는 말자라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LENC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2시간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좀 속 시원하게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진단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내드리면 또 너무 아쉽죠. 김형일 전문가님을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 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 김형일 전문가의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시장 두드려보기 주간시장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이 공개 방송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대응을 진행을 해야 될지, 오늘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제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진행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고 있죠.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 나는 조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함께 하셔가지고 시장 전략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9일 화요일입니다. 3시 30분. 우리 장이 끝나자마자 공개 방송으로 김영일 전문가님을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내가 앞으로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내 계좌에는 좀 빨간불이 가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궁금하시다면 공개 방송을 많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진단을 도와드렸던 잘살자님께서 DLENC 참고로 지난해 12월에 매수를 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재필령님 동생처럼 편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라고 함께 올려주셨네요. 자, 미스터 진단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형처럼 동생처럼 또 정말 친구처럼 편안하게 또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스터 진단 1부와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님께서도 오늘 2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재필 전문가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밤에 만나는 종목 진단, 미스터 진단 이렇게 오늘 모두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라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떨지 또 궁금해지는 시간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